오늘 역사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연준은 50bp 금리 인하를 했고 2024년에는 추가적으로 25베이시스 포인트를 2번 더 금리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내린 거는 4년 만에 처음이고 그리고 2008년도 때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5.25%였는데 이번에도 5.25%에서 0.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투자기관들이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50bp 금리 인하를 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FOMC가 한 달 반이나 남았습니다. 다음 FOMC 날짜가 11월 7일인데 그때까지 고용지표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습니다. 긴급 회의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고용지표가 갑자기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었죠. 나스닥 S&P 거의 5에서 10% 가까이 일주일 만에 하락했고 니케이 지수도 약 10에서 20% 사이 단 한 주 만에 주가가 떨어졌었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늦게나마 50bp 금리 인하를 한 거고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준 의장 자리를 못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때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50bp 금리 인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제롬 파월은 정치랑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50bp 금리 인하를 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0bp 금리 인하를 했어도 기자회견 때 매파적인 발언들을 여러 개 했습니다. 특히 오늘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를 보면 2024년에는 연준이 4.4% 기준금리로 맞출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5%에서 4.4%까지 약 1%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50bp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11월 달, 12월 달은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025년에는 3.4%입니다. 그러니까 100베이시스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25bp를 4번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기준금리를 2.9%로 잡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0.25%에서 0.5% 굉장히 낮은 기준금리였는데 2.9%면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수치지만 최근 기준금리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때 기준금리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기준금리 때문에 채권도 상방이 막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점도표 경제 전망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둘기적이었어요. GDP를 보면 6월 달에 예상한 거는 2.1%인데 고작 0.1%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연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연준은 전망했습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6월 달 예상했던 거는 4.0%인데 4.4%로 0.4% 소폭 전망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3개월 내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실업률인데 8월 달에 4.2%가 나왔죠. 그런데 올해 4.4%까지만 상승할 거라고 연준은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근원 PCE 인플레이션도 6월 달에 예상했던 거는 2.8%인데 올해 말까지 2.6%,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게 2.0%인데 거의 다 와가고 있죠. 그래서 총요약을 해보자면 경제 성장은 유지되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금리를 1%
내릴 거라고 이 점도표에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롬 파월, 이 FOMC 기조는 기본적인 게 굉장히 비둘기적이었어요. 이렇게 50bp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앞으로 주가에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앞으로 안 좋아지면 연준이 대응해 줄 것이라는 거에 신용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25bp 금리 인하를 했으면 시장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고용지표나 이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가 틀리면 다음 FOMC에서 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통화량을 보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높은 통화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크게 높은 상황인 게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라고 현금이랑 비슷한 자산이 지금 역대급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움직여 놓은 걸 수도 있고 만약에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면 이 위험자산으로 돈이 들어올 게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 증가하면 이 머니마켓 펀드는 줄어들고 주가는 다시 상승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머니마켓 펀드고 개인들도 머니마켓 펀드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가 있고 시장에 돈이 많습니다. 지금 S&P가 사상 최고가에서 살짝 떨어졌었고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주 쪽에서 경기 방어주들로 많이 주가가 옮겨졌었습니다. 장외 거래에서 나스닥이 1.5% 상승하고 있고 S&P가 1% 상승, 다우존스 0.5%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죠. 경기 방어주 쪽은 크게 오르지 않고 이제 위험 자산들, 기술주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들이 또 특히 약세였습니다. 가치가 재평가되고 지금 경기 침체냐 마냐, 지금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는지 50bp 금리 인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가가 못 오르고 있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bp 금리 인하한다 말씀드렸고 25bp 금리 인하는 것보다 50bp 금리 인하는 게 시장에 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고용지표나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면 연준이 서포트 해줄 거에 대한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2008년도 때처럼 지금 9월 19일입니다. 9월달 계절성을 조심해야 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옵니다. 높은 확률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내로 한 번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월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우에다 총재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 엔으로 돈이 다시 돌아가고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질 뿐더러 엔캐리 청산 우려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많은 파생 상품들이 만기하는 날입니다. 소위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금요일이죠.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하를 많이 하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2.9%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긴축적인 스탠스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망이고 연준이 12월 달에 점도표를 또 발표하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다음 FOMC까지 두 번의 중요한 고용지표들, 실업률, 비농업고용지표가 나옵니다. CPI도 두 번 정도 나오고 내일 또 고용지표가 나오죠.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청 건수. 이번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달 FOMC 끝나고 그 주에 고용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롬 파월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이번에는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쪽으로 잘 얘기를 해줬어요. 굉장히 이번에
잘 밸런스를 맞춰서 연설도 하고 금리 인하도 50bp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5bp 금리 인하했으면 시장 기조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지표들 하나하나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50bp 금리 인하함에 따라서 당분간은 연착륙으로 기울이고 있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해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달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실시간 방송에서 나오는 즉시 설명해드리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